기원전 1274년 5월 어느 날 현대 시리아 땅 오른테스강 상류에 위치한 가데스라는 도시국가에서 당시 유력한 정치 세력인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수만 명의 전투병과 수천 대의 전차부대로 구성된 두 세력의 격돌은 세계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이며 상세한 전투 기록과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이집트와 히타이트에 모두 남아 있는데 일부 전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의 내용이 다릅니다. 히타이트 기록은 전투에 대한 상황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집트 측 기록은 장제전, 카르나크, 아브신벨 등 여러 신전의 파라오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 부풀려서 작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철제 무기와 복합활 그리고 말과 결합된 이륜 전차가 전투의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였는데 기동력과 기세를 이용한 돌진과 포위 공격 등의 전투 기술과 군대의 진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기록을 남기던데 역사적으로 이 전투를 카데시 전투라고 부릅니다. 전투를 벌인 양 당사국인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일시적으로 휴전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조약으로 이집트 히타이트 평화조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조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형문자로 기록된 이집트 버전과 서령문자로 기록된 히타이트 버전이 발견되면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274년 벌어진 카데시 전투에 대한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중동지역 고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나안 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나안 지역은 현대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과 시리아 일부를 포함하는 고대 지명으로 셈족은 가나안으로 불렀으며 고대 이집트인은 레테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고대로부터 가나안 지역은 나일강을 지배하던 고대 이집트의 지배력이 미치던 지역으로 레바논 산맥의 삼나무와 삼나무를 실어 나르던 해상 통로인 비블로스는 오랫동안 이집트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정치 세력이었던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몰락하고 유목민인 아모르인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아모르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에는 나일강 유역을 지배하던 고대 이집트가 힉소스라 불리는 셈족에게 밀려 파라오 권력을 빼앗기면서 가나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기원전 1595년에는 아나톨리아의 도시국가 하투사 출신의 무르실리가 이끄는 히타이트군이 아모르인이 세운 야마드, 카트나, 마리 등 시리아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멸망시킵니다. 히타이트 군대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최대 세력인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까지 멸망시키면서 기세를 올리지만 수도인 하투사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자중질환에 빠져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갑작스런 정치적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는 카시트인의 바빌로니아가 들어서고 메소포타미아 북쪽 땅에는 후리아인이 미탄니어 왕국으로 세웠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주변 강대국의 등살에 힘을 못 피던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가나안 북부의 아무르와 카데시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무깃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연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의 침입을 받습니다.
무깃도와 카데시가 주축이 된 가나안 연합군은 기원전 1457년 무깃도에서 벌어진 이집트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가나안은 다시 이집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고도 매분으로 세력화에 실패한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지배하던 미탄니 왕국을 아시리아인과 협공으로 무너뜨리고 케르키메시, 하란, 알레포, 우가리트 등 주요한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히타이트의 대성공은 곧바로 이집트의 가나안 통제력을 약화시켰는데 카데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의 도시들이 이집트의 지배를 벗어나 히타이트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도시국가 아무르가 히타이트에 붙었다가 다시 이집트에 붙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히타이트가 군사력을 동원하자 이집트도 아무르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를 출병시킵니다. 고대 이집트 신왕국의 대표적인 파라오인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정복군주인 무아탈리 2세는 가나안 북부 오렌테스강 상류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를 카데시 전투라고 부릅니다. 카데시 전투는 가나안 전 지역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히타이트와 가나안을 통해 시리아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 사이에 벌어진 영토전쟁으로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격돌한 전쟁입니다. 람세스 통치 5년 차인 기원전 1274년 이집트군은 수도인 파이람세스를 출발하여 가자를 경유하는 해안길을 따라 비블로스를 지나 아무르에 도착합니다. 아문, 라, 세트, 푸타로 이루어진 4개의 이집트 정예부대는 카데시로 진격했으며 용병으로 구성된 세든이라는 예비부대가 아무르에 주둔하며 뒤를 바치는 진영을 구축합니다. 무아탈리가 이끄는 히타이트군은 히타이트 정예병과 동맹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동맹군으로 참여한 19개 동맹도시의 목록은 당시 히타이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트로이의 실제 이름인 윌루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때 동원된 양측의 군세는 히타이트군은 4만 명의 보병과 3,700여 대의 전차, 1만 명의 용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집트군은 2만 명의 보병과 2,000대의 전차, 4,000명의 용병으로 구성되었는데 히타이트군이 2배 정도는 더 많은 전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역사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군의 주력 전차는 2명의 전차병이 탑승했으며 히타이트의 주력 전차는 마부를 포함하여 3명의 전차병이 탑승하였는데 속도는 이집트의 전차가 더 빨랐습니다. 오렌테스강을 사이에 두고 진세를 구축한 양 군대의 첫 전투는 이집트군의 주력 부대 중 아문과 라 부대가 기동력을 살려 기습 공격을 시도하다 히타이트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당하면서 군대를 이끌던 람세스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뒤를 따르던 세타, 푸타 양 부대의 선전으로 람세스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집트군은 부대를 재정비하여 히타이트와 대등한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까지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후 기록은 양측의 기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집트의 기록에는 람세스 2세가 신으로 변해 혼자서 히타이트군을 몰살시키고 승리했다고 기록하는데 뻥튀기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카데시 전투에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이상의 병력을 준비한 히타이트가 승리한 전투입니다.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는 람세스에게 물러날 것을 권고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이집트군은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람세스에게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람세스는 본국으로 물러납니다. 히타이트군은 람세스가 물러난 후에도 군사행위를 계속하여
아모르를 다시 정복하고 이집트의 가나안 지역 주요 거점 도시였던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하여 이집트의 가나안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축소됩니다. 두 국가 간의 평화조약은 카데시 전투를 마무리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기보다는 바다민족과 아시리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의 결과입니다. 이집트 히타이트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의 패배를 부담하는 굴욕적인 조약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을 명시한 평화조약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약은 히타이트의 수도인 하투사에서 체결되었으며 당시 조약문 원본이 하투사에서 발견되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복사본은 국가 간 평화의 상징으로 유엔 본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세력의 습격으로 히타이트는 멸망하며 이를 견뎌낸 이집트는 신왕국 시대의 전성시대가 끝나긴 했지만 천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남게 됩니다.